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하루 동안 30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진 영서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을 덮쳤고 불어닥친 급류에 휩쓸린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그리고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바닷물처럼 밀려들어온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토사 한가운데 지붕으로 보이는 구조물만이 이곳에 주택이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270mm의 장맛비가 집중된 횡성 둔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주민 한 명이 토사에 파묻혀 구조 작업이 벌어졌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이 그 토사에 밀려오면서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꺾어진 상태고요. 요 구조자가 아침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가지고 2층짜리 주택은 절반만 물에 떠 있습니다. 들이닥친 빗물이 1층까지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1층에 있던 간이 화장실은 물 위를 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반 정도에 잠이 깨서 보니까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어갖고 우리 자던 사람들 다 대피하고. 평창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휩싸인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던 60대가 뒤집힌 보트에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 등지에서는 넘쳐흐른 강물에 주민들이 고립돼 구조 출동이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 말고도 축사와 농경지 침수까지 속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축사가 잠겼습니다. 농장 관계자들이 소들을 대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벽 3시인가 나왔을 때는 저 웅벽, 강웅벽까지 올라왔었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다 차버리더라고요.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물에 잠긴 논과 밭의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주민들은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어지간하면 쭉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제 저녁서부터 잠긴 게 저까지 찼었는데. 춘천에서도 도로에 낙석과 토사 수백 톤이 떨어지는 등 하루 동안 강원도에서는 28건의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앞으로 영서 지역에 많게는 3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거란 예보에 재난대응본부 2단계를 가동한 강원도는 앞으로 발생할 비 피해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한강 수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양강댐이 어제 2년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할 계획이었지만 오늘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현재 소양강댐의 수위는 182.34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3m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관리단은 당초 예상보다 유입량이 많지 않아 방류를 오늘로 하루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양강댐은 총 저수량이 29억 톤으로 국내 댐 중 최대 규모입니다. 소양강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2,500톤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대학, 기업들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협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인데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정주 여건을 마련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건데 어떤 구상인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지역 대학 총장들과 강원도지사,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등 15개 대학교와 강원도가 앞으로 5년 동안 교육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청년들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RIS 사업에는 국비 1,500억, 지방비 640억 등 총 2,140억 원을 5년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는 빅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3개의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권은 강원대가 정밀의료, 원주권에서는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강릉권은 강릉원주대가 스마트 수소에너지 사업을 맡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 끌어옴으로써 강원도의 전체적인 골고루 균형적으로 신성장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강의와 학생을 교류하는 공유대학과 같은 대학교육 혁신을 시작으로 5년 동안 1,200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청년 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학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억 원을 넘게 투입해 강원도 미래산업 생태계를 바꿀 지역산업 대전환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삼척에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며 건설사가 피해를 입은 주변 마을들에게 발전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발전기금을 투입한 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처럼 생긴 보트 여러 대와 사람을 여러 태울 수 있는 원형 보트가 공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컨테이너 건물 3동과 함께 보트 여러 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인근에 발전소가 들어서며 지원된 마을 발전 기금으로 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 구입한 장비들이지만 정작 피서철인데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소 건설사에서 지급하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하기 위해 모터보트를 들여왔지만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이처럼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마을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의 피해를 이유로 지난 4월 발전소 건설 업체에서 마을 발전기금 16억 9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수상 레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마을발전위원회 측은 사업 구상이나 장비 구매 등을 전문가에 의뢰했고 화력발전소 측도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블루파워에서 시킨 대로 해서 장비 이제 구입하는데 이게 실용적이 돼야지만 마을이 이득이 오는 장비를 가지고 와야지. 발전위원회에서 거의 전문가니까 가격 문제도 다 알아보고 사람들도 왔다 가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지. 하지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추진에 주민 반대 의견이 나왔고 사업비 지출 내역마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새 이장 취임 이후 사업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사업을 하겠다며 발전소 건설업체에 제출한 주민들의 위임장 서명이 다른 목적의 서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총회를 열고 레저 사업 자체를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위임장이라든가 주민총회가 블루파워에서는 이제 돈을 주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내걸었는데 주민총회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석 안 한 총회이기 때문에 무효고 또한 위임장도 거의 100% 맞지 않는 사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들은 위임장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를 했다고 판단해 건설사에 제출했고 마을 수익 배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파워의 위임장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죠. 득산 동네 사람이 포스 파워에도 돈을 달라고 시위를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네. 청와대도 보내고 시장한테도 보내고 포스 파워에도 보내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 서명해서 보낸 거죠. 피해 마을의 소득 사업으로 쓰여야 할 지원 기금이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주민 갈등과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과학의 흥미와 잠재력을 가진 70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 과학반 캠프를 운영합니다.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20명 안팎으로 반을 구성해 11월까지 방과 후와 주말에 연간 64시간 이상을 교육합니다. 이달 정선권역에 이어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권역 연합과학캠프를 춘천고 과학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강원도의 민생 경제 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물가가 올라 추석에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되고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진다며 복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의 군납 수의 계약 문자가 담보 상태인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모든 힘을 모아 수의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안은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건전성 등의 문제로 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의암호 관광휴양시설과 마리나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내일 5개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맺고 11월까지 시유지 7만 제곱미터를 500억 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시공과 재정 부문도 시공사의 책임 준공 확약 등으로 완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규모는 민자 4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6년 호텔형 숙박시설 3개 동 742실과 100인승 보트 3척 등 50여 개의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22곳이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3일과 4일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 주변에 횟집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 27곳을 단속한 결과 무허가 영업이 4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수족관에 원산지를 표시를 했지만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식당 등 모두 17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도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주사제 처방률 분야에선 강릉 아산병원과 연세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한림대 부속 춘천성심병원이, 수술 부위 감염 예방 항생제 분야에선 강릉 아산병원과 속초의료원, 강원대병원 등 5곳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부문에서는 강릉 아산병원과 강릉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등 4곳이, 급성 하기도 감염 항생제 부문에서는 강릉과 삼척, 원주 영월의료원과 속초 보광병원, 강릉 고려병원 등 10곳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나 주사제 등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주식회사 마이셀과 프레시원, 리뉴 시스템이 원주시 강원도와 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업은 모두 507억 원을 투입해 내년과 내후년까지 원주 문막 반개 일반산업단지에 각각 공장을 신설하고 모두 259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막 반개 산단은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강릉선 KTX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통해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투자 지역을 제외하고는 100%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인제군의 10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 지역 발전을 위해 마련이 됐는데 인제군은 2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새로 선정된 사업은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등 모두 10개 사업입니다. 폐광 지역인 삼척시 도계읍의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심포 뷰티스 마켓은 도계 심포리 일대에 100억 원을 투입해 헤어 네일숍과 조향 체험실, 판매장, 미디어 아트존 등을 갖췄습니다. 또 도비 40억 원이 투입된 폐광 지역 통합 영상 미디어 센터가 준공돼 10월부터 영상 미디어 교육 제작, 영상 놀이터 등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영동 지역 최초로 치매, 뇌졸중 환자에게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척시립 도계 노인 요양원은 지난해 11월 착공돼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민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고문 변호사 3명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기존의 최문수, 김창규 변호사는 연임하고 홍석헌 변호사를 신규로 위촉해 이들 변호사 3명이 앞으로 2년 동안 원주 시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들 고문 변호사는 원주시 관련 각종 소송 자문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의 무료 법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원주시 고문 변호사 제도로 102건의 시민 법률 상담 건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평창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본격적인 지역발전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평창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 전략 사업, 기반 시설 조성 등 민선 8기 공약 사항과 연계한 핵심 특례를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관련 전문가 특강을 개최해 이해도와 행정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백두대간과 한강수계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 사업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재단법인 춘천지혜의 숲이 올해 4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 사업단체로 결정된 뒤 지난달까지 등록자가 1,23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 중단과 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춘천 지혜의 숲은 노인복지관과 중앙로 지하상가 등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